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천대 전성수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복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여러분, 문제점만 제시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답답하게 이럴 데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기자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질문 한 사람도 못한 동영상 보셨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부터 질문이 없게 태어나죠? 유치원생들 질문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더라고요.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은 질문하는 그렇게 많았던 질문이 어떻게 된 거죠? 다 꺾인 거죠? 예. 여러분, 호기심 있는 질문을 꺾은 두 범인이 계세요. 한 분은 집에 계시고 한 분은 학교에 계신다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호기심 있는 질문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저번 시간의 결론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도 몇 번 봤을지 모르겠어요. 신호등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몇 번쯤 봤을까요? 셀 수 없이 보셨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호등 기억나야 되죠? 자, 기억을 한번 해보겠어요. 4개짜리 신호등의 순서를 위치,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류도 생각이 안 나신 분 있을 거예요. 종류. 종류를 말씀드리겠어요. 초록, 빨강, 주황, 좌회전, 신호등의 순서를 한번 배치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실력이 좋으시네.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고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빨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황이나 노랑, 그 다음에 좌회전, 그 다음에 초록인데, 여러분 제가 경험상 여러분 한 100명이 있으면 5명이 알까 모를까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95%는 모르고 5%는 알까 모르고, 아는 사람 중에서 찍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왜 우리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이 봤는데 우리 머릿속에 안 남을까요? 여러분 아마 신호등보다 더 많이 본 게 태극기겠죠? 태극기 위에 빨간색 있고 아래 파란색 있는 거 아시죠? 태극기 모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나요? 내려갔다 올라가나요? 벌써 헷갈리시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3, 4, 5, 6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헷갈리시죠? 그러면 건이 몇 개예요? 건공감리에서 건이 몇 개예요? 3개인데 건이 몇 개일까요? 유감스럽게도 건은 4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태극기에 대해서 몰라서 말이 되나요? 여러분 태극기보다 더 많이 본 게 돈이겠죠? 돈. 5,000원짜리 인물이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요. 5,000원짜리 인물이 누구예요? 이황인가요? 여러분 1,000원짜리 보시면 이황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본다고 내 것이 안 돼요. 많이 들은다고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면 말이죠. 신호등 많이 보고 여러분 일부러 애워도 제가 한 달 있다 물으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신호등을 국가에서 왜 이 순서로 배치하지? 여러분 이 신호등은 시도마다 안 달라요.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불 들어오는 순서로 바뀔 수 있는데 위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원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치원생에게 던지는 토론 주제예요. 왜 국가에서는 신호등 순서를 이렇게 만들까? 여러분 원리가 뭘까요? 자, 이 질문부터 해야죠. 예, 신호등이 왜 존재하죠? 신호등이 왜 존재해요?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죠. 사고가 나지 말라고. 안전의 반대말이 뭐죠? 위험이죠. 예, 불안전 아니에요. 위험인데 여러분 위험을 먼저 알려야 돼요. 안전을 먼저 알려야 돼요. 위험을 먼저 알려야 되죠. 그러면 원리가 뭘까요? 위험에서 안전이에요. 위험에서 안전. 그런데 여러분 위험에서 안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애울 필요가 있나 보겠어요. 자, 두 개의 신호등. 위험이 무슨 색? 빨간색. 안전이 무슨 색? 심지어 파란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파란색 신호는 없어요.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금방 나왔죠. 세 개 신호등, 위험 빨간색, 주황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위험과 안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와 경고. 자, 네 개 신호등. 자, 위험 빨강, 주의 경고, 노랑이나 주황. 그 다음에 두 개 안전인 초록. 더 안전한 게 동그라미게 뒤로 가고 그 앞에 좌회전을 배치한다.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애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런데 원리를 안 가르친다. 생각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애우게 한다. 여러분 구구단 합창 한 수천 번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애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합창하는 방법이 소리내서 여러분 애워서 남아있는 게 아마 요즘 분들은 저기 구구단이고 옛날 분들은 천자문일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소리를 냈어요. 합창을 했어요. 몸을 어떻게 했을까요? 움직였다니까. 그러니까 애우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서 합창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얘기할 하브르트하고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가 합창을 해서 구구단을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워요. 왜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힘, 사고력 개발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교육인데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게 다른 동물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요.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생각.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고로 뭐 한다?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어요. 두 민족의 미래를 보세요. 한 민족은 생각을 즐겨요. 한 민족은 생각을 가장 싫어한다면 두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생각하게 하면 얘들이 막 짜증내면서 이런다니까. 선생님 빨리 정답이나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초등학교 다 다니셨죠? 여러분 다닐 때 혹시 국민학교였어요? 예,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가래. 예, 그때 다닐 때 생각나는 세 가지만 한번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에 딱딱딱 명칭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 거 예,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예,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듣고 배운 것을 떠올렸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떠올린 건 내가 안 들어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직접 했던 거다. 했다는 건 소풍 갔거나 수학여행 갔거나 운동했거나 넘어졌거나 화장실 가서 했거나 이런 거고, 예, 두 번째, 직접 당한 거다. 매 맞았거나 벌 받았거나 그런 거예요. 혹시 이 두 가지가 아니다 하고 손 들어봐요. 없으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 거 딱 이 내가 직접 한 거, 내가 직접 당한 거를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경험보다 더 강한 단어가 뭐예요? 직접 한 걸 뭐라고 그래요? 체험. 뭐라고요? 체험. 자,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나왔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인슈타인이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배우고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교육이다. 자,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고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남아있는 것이 교육인데 그거 뭐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선생님한테 듣고 배운 것은 남아있지 않고 뭐만요? 체험한 것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에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말로 설명하고 막 강의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저절로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직접 자기가 한 것만 자기 것이 된다. 그게 바로 체험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기억나는 거 3가지 떠올리면 금방 그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클까요? 이스라엘이 클까요? 혹시 우리나라 딱 이 한반도 넓이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의 넓이를 몰랐어요. 말이 되게 해요? 여러분 태극기도 모르고 땅의 넓이도 모른다. 남한 땅의 넓이는 아십니까? 옛날에 98,9천인 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보니까 국민들이 하도 땅 넓이를 몰라. 그래서 간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우기 쉽게 딱 맞춰놨다니까. 얼마에? 10만에 맞춰놨어요. 한국 땅 넓이, 남한 땅 넓이 얼마? 10만이에요. 북한 12만. 한반도 넓이 얼마라고요? 22만이 약간 넘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강원도가 2만 정도예요. 강원도 땅 넓이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1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세계 유대인 다 합친 거하고 세계 한국인 다 합친 거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인구는요 800만이에요.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이 200만 있어요. 그럼 유대인은 6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 700만의 유대인이 있어요. 나머지 200 정도가 흩어져 있어요. 세계 유대인은 여러분 1,500만 명이에요. 70억이 여러분 세계 인구니까 0.2%예요. 자, 한국인은 어떤가요? 남한만 얼마죠? 5천만. 북한이 2,500만 정도 돼요. 회계교포가 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8,300이고 여러분 우리 인구는 세계 인구의 1.2예요. 우리가 6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들으셨죠? 예. 근데 이게 세계 IQ 지도예요. 색깔별로 IQ를 표시했는데 색깔이 짙을수록 머리가 나쁜 나라들이에요. 이 60, 70대들 있잖아요. 그 노란색이 105 이상인데 노란색은 여러분 아메리카에 없죠? 아프리카도 없죠? 유럽도 없죠? 오세아니아도 없죠? 어디밖에 없어요?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만 있죠? 우리나라 주변만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헬시키 대학에서 세계 185개국을 조사한 결과예요. 홍콩이 왜 조사 대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위가 홍콩이에요. 얼마예요? 106이에요. 자, 2위가 어디예요? 자, 대한민국이에요. 자, 105죠? 자, 3위에 일본과 북한이 있어요. 그리고 5위에 대만이 있고 6위부터 유럽이 있고 글쎄 이스라엘이 몇 위예요? 45위에 얼마예요? 94. 우리랑 얼마 차이 나나요? 12나 차이 나요. 평균이 12 차이면 굉장한 차이죠. 우리보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 아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홍콩은 중국에 똑똑한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 도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홍콩은 도시다 도시다. 그러면 국가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입니다. 1위가 우리 한국이고 2위가 북한인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송건하면 딱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좋을 것. 두 번째는 노력을 많이 할 것. 예, 좋은 대학 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여러분 자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는 좋은데 뭐는 안 한다고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와 노력을 국가의 관점으로 봅시다. 예? 2가지 갖추면 돼. 머리와 노력. 자, 머리를 갖췄죠, 한국. 예, 그러면 노력만 갖추면 되죠? 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 아니면 잘 안 해요. 자, 세계에서 학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당연히 한국이죠? 그러면 머리와 노력을 갖췄죠? 예.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11배 커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인구가 6배가 많아요. IQ가 우리가 12가 높아요. 유대인 교육률은 무지 높은데 저기는 기러기 아빠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칭찬했는데 참 우리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황당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시스템을 칭찬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뭘 칭찬했다?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다. 미국 부모들아 제발 한국 부모의 교육열 좀 배워라 이거예요. 교육열 세계 최고. 교사의 수준 어떨까요? 여러분 교사 양성기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들어가면 또 교사가 되나요? 다?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교사 진로 높은 나라 당연히 한국이에요. 여러분 학습시간 제일 긴 나라 한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유대인보다 앞섰네요. 그럼 노벨상이 어디가 많아야 되나요? 우리가 많아야죠. 세계적 인물 어디가 많아야 되나요? 우리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노벨상 수상자면 200명이 넘어요. 자, 우리 노벨상 몇 명이죠, 한국인? 그래도 한 분 계세요. 예, 무슨 상이에요? 평화상이에요. 평화상은 공부나 교육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국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수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서. 그럼 뭔가는 한 가지가 유대인에게 뒤진다는 거죠? 뭐가 뒤질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부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지능이고 여러분만큼의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이 유대인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버드를 들어갈 수도 있고 노벨상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머리 좋아요. 노력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공부 방법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공부 방법 어떠냐? 여러분도 16년씩이나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게 맞는지 제가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이에요. 자, 크게 따라서 보겠어요.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어떠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사시, 행시, 임용고시 여러분 안 그런 게 있나 보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뭐라고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얼마나 심각하냐. 아까 태극기, 신호등, 우리 한반도 넓이 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원소기호 목숨 걸고 외우셨죠? 네. 원소기호 3번이 뭐예요? 자, 고려시대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태정태세 문단세는 조선시대고 고려시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미분 적분에 대해서 안 물었다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 거 어디 갈까요? 더더구나 그렇게 공부한 것들은 지금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니까. 카카오에 샵 생긴 거 아세요? 네? 샵이 뭐예요? 그냥 검색어만 치면 정답을 딱 알려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답을 갖다가 머릿속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겹도록 여러분 애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애우는 게 생각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와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자, 스마트폰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외우는 거예요. 암기력. 스마트폰 이 저장했다가 바로바로 찾아주죠? 암기력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생각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생각. 여러분 스마트폰 암기력은 끝내주는데 뭘 못한다고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암기력과 생각이 같은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암기력을 키워줘야 되나요?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나요? 생각의 힘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가장 싫어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질문을 받아도 생각할 줄 몰라.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게 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뭐밖에 안 하나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게 하려고 제가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브르타 방식의 강의예요. 여러분 아이가 머리가 좋아진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호문쿨스라는 건데 여러분 뇌고요. 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저쪽 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람 만들면 저런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 저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변하면 어떠세요? 세 가지가 크죠. 뭐가 크죠? 손, 발, 입. 자, 손발입으로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머리를 좋게 한다. 손발입을 많이 써야 머리가 좋아진다. 손발입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뇌과학을 알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이런 게 뜹니다. 자, 놀이교육, 체험교육, 수유치원, 예술교육 이런 게 떠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놀이 하려면 뭘 움직여야 되나요? 손발리. 체험하려면 뭘 움직여야 되나요? 손발리. 숲 가서 뭘 움직여야 되죠? 손발리. 예술교육 뭐 해야 될까요? 자, 미술 100% 뭐예요? 손이잖아요. 음악은요? 손과 뭐? 입. 연주는, 예, 성악은 입으로, 연주는 대부분 손으로. 그러니까 손과 입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손발입을 쓰게 하는 게 뭘 개발한다고요? 네. 여러분이 오래 사는 방법,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 그리고 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역시 손발입이에요. 자, 박수 치는 게 좋다고 들으셨죠? 손. 웃는 게 좋다고 들었죠? 입. 오래 씹는 게 좋다고 들었죠? 입. 걷는 게 좋다고 들었죠? 발. 손발입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뭘 많이 쓰는 문화일까요? 뭘 많이 쓰는 문화? 손. 손을 많이 쓰게 하는 문화가 뭐예요? 젓가락이에요. 뭐라고요? 젓가락이에요. 이 젓가락이 너무 무서운 문화예요. 자, 아까 여러분 1위부터 5위까지 나라가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젓가락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기 1등하는 이유 재료가 달라요. 자, 중국, 일본 다 무슨 젓가락? 우리만 무슨 젓가락? 그래서 우리가 1등, 북한이 2등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 그 뇌과학이 증명해요. 이 포크 쓰고 나무 젓가락 쓰고 여러분 저기 쇠젓가락 쓴 다음에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fMRI 있잖아요. 그걸 찍으면 포크 이만큼이고요. 나무가 이만큼이고요. 쇠젓가락 이만큼이라니까. 매일 3번씩.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고 포크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돌이면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쇠젓가락이에요. 예, 라면도 나무젓가락으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국가를 위해서 안 돼요. 예, 왜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쇠젓가락을 매일 3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최근 검색해 보세요.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 외국인이 떠올리는 단어는 여러분 김치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니고 젓가락도 아니고 뭐 반도체도 아니고 뭐 케이팝도 아니고 한류도 아니고 뭘까요? 기술이에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한국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올림픽에서 18년째 1등하고 있어요. 하도 1등을 자주 해가지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런 사람의 대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왜 손이 왜 그러냐? 여러분 박수는 남을 위에 치지만 누구한테 좋다고요? 나한테 좋아요. 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박수를 칠 때 왜 좋으냐? 이 손에 뼈가 27개 있어요. 몇 개? 양손에 몇 개? 54개가 있죠. 발을 굴러봅시다. 한 발에 26개가 있어요. 양발에 몇 개? 52개죠. 합치면 몇 개예요? 106개예요. 여러분 몸에 뼈가 몇 개 있다고요? 206개가 있어요. 자, 반이 넘어요, 안 넘어요? 세상에 반이 넘네요. 여러분 손발만 잘라가지고 무게를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500g 곱하기 4 하면 2kg, 3kg. 여러분 2kg, 3kg 여러분 몸무게 몇 %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야, 예. 여러분 몸무게 5%밖에 안 되는 곳에 뼈가 몇 % 있다고요? 50% 이상 있다니까 50%.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많은 건 관절이 많은 거죠. 관절이 많은 거고 또 뭐가 발달해 있는 거죠? 근육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소근육 얘기 들어봤죠? 예. 그럼 근육이 정교하다는 거, 근육은 뭐가 움직여요? 신경. 신경은 뭐와 연결돼요? 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인다는 건 뭘 개발한다고요? 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뇌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발립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시험 기말고사나 수능 같은 거 볼 때 아침에 쇠젓가락으로 콩을 옆 접시로 30분을 옮기고 가면 진짜 시험 잘 봐요. 이거 믿는 자만 복이 있을 죄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운동 전후에 수학점수 변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냥 수학 시험을 보고 한 번은 손운동을 봤다니까 손을 막 움직인 다음에 시험 봤더니 어떤 애는 50점 받더니 100점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비결 이제 정리해 드릴까요? 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하고? 집에서 쇠젓가락으로 콩을 30분 옮겨. 좀 지겨우면 10분 정도 옮기면 돼. 그리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집중이 안 되거나 생각이 안 날 때 뭐하고? 손을 열심히 움직이면 된다니까. 그럼 손을 움직일수록 뭐예요? 뇌가 깨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 여러분 수지침 얘기 들어봤죠? 수지침 왜 가능할까요? 수지침. 여러분 여기에 신경이 다 모여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지침이 가능하죠. 그리고 피곤하면 무슨 마사지부터 받으시나요? 발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발만 받으면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저귀 유치원이 있는데 오늘 가서 기저귀 유치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5살 애들이 마라톤을 완주해. 42.195. 그리고 한라산의 2배인 후지산을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글쎄 마라톤을 완주해. 여러분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가 영어를 좀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마라톤을 완주하고 들어가는 거 누가 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넘칠까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애가 뭐가 겁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겁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마라톤을 5살 아이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 매를 때려서 훈련시켰겠어요?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에만 오면 무조건 우통을 벗겨. 그런 다음에 맨발로 달리기를 매일 3km 가까이 달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 딱 한 가지가 얘들로 하여금 마라톤을 완주하게 만든다. 그게 맨발의 힘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운동 잘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 사격, 골프, 양궁, 배드민턴, 펜싱, 핸드볼 이런 거 잘하잖아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손이에요, 손. 우리가 못하는 게 육상이죠? 육상에 금메달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육상을 잘하는 대륙이 있다니까.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육상을 왜 잘할까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다고요? 맨발로 자랐다니까. 여러분 늦둥이 하나씩 더 낳으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맨발로 키워. 그럼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있다니까.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육상에서 금메달 딴 게 딱 마라톤 하나죠. 송기정, 황영조, 이봉주 그 선수들이 잘할 때만 해도 어떻게 잘했다. 맨발로 잘할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누가 그래 그냥. 우리 거꾸로 키운다니까 여러분. 애를 한번 밖에 나가려면 옷을 서너 벌 입힌 다음에 보자기로 싸가지고 유모차에 태우고 뚜껑까지 덮어. 그리고 또 그 엄마가 숲 유치원은 찾아. 앞뒤가 맞아야지 도대체. 그리고 자, 손, 발, 입 중에 한 가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입이 남았어요. 자, 여러분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저번 주 두 아들 얘기했죠? 예, 기억나시죠? 자, 자, 첫째 아들 매번 1등 했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내내 1등하고 피사에 중학교에 피사 국제 정지도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등해 왔어요. 그리고 국제 올림피아드에 고등학교 나가 1등해 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까지 갔어. 근데 지금 별 볼일 좀 살아요. 이런 아들이랑 둘째 아들 45등이었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30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세계대회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더니 얘가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아왔어요. 몇째 아들이 좋으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한국의 경우고요. 둘째 아들이 유대인의 경우예요. 우리가 지능 1등 했잖아요. 여러분 피사에서 1, 2등 해요. 국제올림피아드 1, 2등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다 국제올림피아드 1, 2등 하는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누가 그러대 삼성 들어갔다고. 그리고 노벨상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유대인이 아까 45등의 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사에서 30등이에요. OECD 국가가 34개국이니까 뒤에서 4등, 5등 한다니까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 하버드 30% 노벨상 30개 간다고요. 그럼 이 X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X자가 10대예요. 주로 중고등학교 6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소를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지능이에요. 뭘 안 써가지고 무너질까요? 입이라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3종 세트가 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공부하는 장소인 도서관에 제일 많이 써있는 말이 뭐예요? 정숙 조용히. 떠들지 말고 공부하래. 그런데 하브루타는 떠들어야 공부다예요. 떠들어야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게 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이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 빼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학원 가면 여러분 입 열게 하죠? 더 못 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부모들이 고등학생 입 열게 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여러분 얘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보니까 하루 종일 입 한 번 못 열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다. 말하는 건 생각을 전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힘. 그러면 제일 쉽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얘들한테 뭐만 하게 하면 된다고요? 말만 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 생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인 말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참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개발될 그 시기에 말을 막아버려. 그러면 입을 쓰는 민족을 봅시다. 여러분 20세기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르크스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남자예요? 수염 달렸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맞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노벨상을 무려 30% 차지해요. 자기가 유대인이요 라고 인정한 사람만 22%예요. 그런데 옛날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30%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세계 인구의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요? 0.2. 여러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서 노벨상 30%는 쌤이죠? 같은데 여러분 0.2 가지고 30%는 무려 150배의 효율성을 아셔야 돼. 150배. 15,000%.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2013년에만 노벨상을 6명이나 배출했어요. 12명이었기 때문에 반. 예? 얘들은 1년에 6명을 배출했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1명을 배출했어요. 6배 인구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통계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의 인구가 15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유대인인 1,5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대 1이죠. 근데 100배의 인구를 가지고 하버드 재학 비율이 4.25고 100분의 1 가지고 하버드 30%를 차지한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시죠, 교수님. 뭐가 객관적인가요? 그랬더니 서울대로 비교하셔야 되는데 아니 서울대에 유대인이 와야 비교하죠. 네. 하버드는 한국인도 가고 서울대도 가잖아요. 이 유대인도 가잖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인이 230만, 미국에서 유대인이 700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700만 가지고 30% 들어가면 딱 3분의 1이니까 우리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죠? 10%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1% 될까 말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러기 아빠까지 하고 조기 이민까지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아주 목숨 걸고 공부해서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려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44%가 중도에 탈락한다. 여러분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하버드 보냈어요. 그럼 막 돈 내 잔치를 하고 현수막이 붙겠죠. 누구누구 자제 하버드 입학 이래가지고 막 그럴 텐데 6개월 만에 쫓겨났다니까. 그 비율이 44%.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에 있다니까. 혼자 책 가지고 씨름해서 하버드에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토론, 논쟁, 여러분 팀 프로젝트, 내 의견, 내 생각 발표인데 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야지. 책에 있는 생각은 잘하는데 내 생각이 없어요. 한국인들이 질문 받아서 제일 곤란한 질문. 네 생각이 뭐니? 네 의견이 뭐니? 그런데 하버드에 제일 많이 교수가 하는 말. 자네 의견이 뭔가? 자네 생각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침묵은 금입니다. 하버드에 침묵하면 F가 나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죠. 하버드에 가만히 있으면 퇴학을 당해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얌전해요? 참 아이가 참 순하네요. 아이가 엄마 도와주려고 잠만 자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이를 제일 먼저 소아정신과 같은 데 데리고 간 애가 어떤 경우다? 순하고 얌전하고 특히 뭐가 없는 애? 말이 없는 애. 그럼 뭐가 맞아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자기 표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지 않으면 하버드를 실컷 들어가도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브루타는 뭐냐? 자, 읽으면서 외우겠어요. 시작.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여러분 하브루타는 짝을 짓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뭐라고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질문이에요. 질문. 호기심 있는 질문.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화, 토론, 논쟁이 돼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뭐냐면 짝을 지어서 뭐라고요?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뭘로 하죠? 입으로 해요. 뭐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뇌에서 찾아낸 세 가지가 뭐였죠? 손, 발, 입. 자, 손이 아까 젓가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발이 맨발, 기저귀 치는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한 가지 남은 게 입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을 안 쓰고 유대인은 입을 써요. 특히 10대 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꼭대기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대인은 바닥에 있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예시바가 유대인의 전통 교육 기관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서당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서당은 없어졌지만 유대인은 예시바가 있어요.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만 가지고 둘이 짝지어서 치열하게 막 책상을 두드리고 삿대질하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러면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서울역이 시끄러울까요? 예시바가 시끄러울까요? 예시바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끝나면 또 팔짱 끼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인사말이 샬롬 하베르예요. 뭐라고요? 샬롬 하베르. 샬롬은 뭔지 아시죠? 하베르가 뭘까요? 친구예요. 친구의 안녕, 친구에게 평화가 너에게 평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친구 하베르에서 온 단어가 하브루타예요. 그 친구랑 공부하는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브루타가 왜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과 정반대에 있느냐? 이거는 토론의 한 기법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공부는 선생님의 강의를 설명을 뭐 하는 공부죠? 듣는 공부예요. 근데 듣는 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뭐라고요? 말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듣는 공부의 반대편에 말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혼자 강의를 듣거나 그리고 칸막이 쳐진 독서실 기억나시죠? 칸막이가 쳐 있어. 그리고 혼자 공부해요. 그리고 그게 좀 넓어지면 뭐가 되냐면 고시원이 돼요. 네. 그리고 집에 얼마 전에 홈쇼핑에 대박난 상품이 있는데 집안의 독서실이라는 책상이에요. 애가 앉으면 못 움직이게 하는 책상이에요. 대박났어요. 여러분 그게 고문기구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자 하는 공부의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함께하는 공부가 있어요. 하브루타는 짝 함께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하나의 정답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사지선다든 오지선다든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서술식이고 놀이식도 다 키워드 이 단답형은 다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건데 여러분 하브루타는 뭐라고요? 다양한 해답을 추구해요. 다양한 해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20세기까지는 하나의 정답 시대였는데 21세기는 다양한 해답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가 지식을 애우는 그리고 지식 전달, 암기식 그런 것인데 이 하브루타는 여러분 뭔가를 애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해서 지혜, 안목, 통찰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고등사고력을 길러줘. 고등사고력. 고등사고력이 뭐냐? 여러분 안목,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 지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목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런 말 제일 많이 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때 저 땅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왜 고등사고를 길러느냐? 말을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도 하다 보니 뭐가 길렸어요? 고등사고를 길렸어요. 고등사고를 길렸기 때문에 어디 가나 두각을 나타낸다고요. 그 두각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까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아이비리그를 30배 들어가고 노벨상을 30배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 구글도 유대인이 세웠죠. 페이스북도 유대인이 세웠죠. 스티브 잡스도 친엄마가 유대인이죠.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마이크로소프트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의 우리 70억 인구가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FRB, 엘렌이 여러분 금리를 올릴까 말까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FRB 4번한 그린스펀, 2번한 버냉키 이름 익숙하시죠? 지금 하는 엘렌까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안티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인에 질투를 많이 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대인에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긍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에 긍정적인 이유.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브루타를 실천하느냐? 태교도 태담으로 해요. 태담이 뭐예요?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기가 하브루타예요. 대화가 있잖아요. 자, 늦둥이 나가지고 할 거 많죠? 아까 맨발로 키우는 것부터 태담. 그리고 결혼해 보신 분은 이런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2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하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남편.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죠? 참 경상도 남자가 딱 집에서 3마디 한다면서요? 뭐? 아는, 밥도, 자자. 잘하시네.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남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인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복에. 여러분 남편 중에 집밥 못 먹는 남편 많잖아요. 가정적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까지 하시면 내가 상을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유대인은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용 이불을 손수 만들어. 이불에 글씨가 있죠? 예, 글씨. 자, 1번 그렸다. 1번 그렸다. 2번 썼다. 3번 인쇄했다. 4번 수놨다. 뭘까요? 옛날에 여러분 인쇄가 가능했어요? 안 했으니까 뭐 했단 얘기예요? 한 땀 한 땀 명주처럼 수놓고 읽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 늦둥이 나셔가지고 할 게 많죠? 네, 아이랑 이야기 나누기! 하브루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고 유대인 문화 중에 제일 무서운 문화 중에 하나가 베드타임 스토리인데, 여러분 서양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애 재울 때 어떻게 하던가요? 책을 읽어주고 재우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 문화가 아니고 여기 주의시로 써있다. 유대인에게서 온 문화고, 여러분 옛날엔 책이 없었죠? 인쇄가 발달하기 전에 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책이 없으면 뭐 하는 게 여러분, 즉 베드타임 스토리는 책을 읽어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동화. 그리고 아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이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이거 역시 여러분 하브루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갯머리 교육, 침대머리 교육이 아까 애착을 해결한다니까. 따로 재워도 30분 동안 애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집중을 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잔다니까. 여러분 잘 때 뇌가 정리돼요. 그래서 자기 직전의 정보가 뇌에 가장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딱 자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 의심 자체가 안 돼. 여러분하고 남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부터 이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하나요? 그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기본 신뢰관계, 아까 사랑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의 훈계를 뭘로 들을 수 있을 때 훈계로 듣고, 뭘로 듣지 않아야 된다고요? 찬소리.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 재업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자기 직전에 30분 동안 아이의 눈높이에 집중한다 이거. 우리는 애한테 책을 읽어줄 때
이런 표정으로 읽어주죠. 이런 표정. 예. 우리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도 업무야, 업무. 예. 진도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중간에 질문하면 질문을 끊어. 왜? 다 읽어줘야 되니까. 빨리 읽어주고 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요. 다 읽어주는 게 아이의 상상력에 좋겠어요? 중간에 멈추는 게 상상력을 발달을 시킬까요? 중간에 멈추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실컷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책을 읽어줘도 안 되고 놀아줘도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놀아야 되고 함께 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없는 시간을 빼서 놀아주면은 이런 표정이 안 나와. 그래서 함께 읽고 함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예, 제가 직접 길거리 찍은 사진이에요.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30분 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돌 가지고 가족끼리 짝을 지어서 질문 뒤와 토론 전쟁을 30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 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어떤 거 가지고 30분 넘게 토론한 적이 있나요? 가족끼리. 여러분이 국립박물관이나 경주박물관에 가면 한 작품만 서 있는 시간이 얼마? 2초도 길잖아요. 2초도. 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책을 펴놓고 가족끼리 질문 뒤와 토론 전쟁을 30분 넘게 한 적이 있다. 여러분, 저렇게 엄마가 앉아가지고 유족이 앉아가지고 질문 뒤와 토론 논쟁 하도 여러분 길어지니까 제일 어린애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대인 문화 중에 제일 무서운 문화가 여러분 안식일 식탁이에요. 유대인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을 켜도 안 되고 뭐 빵 만들어도 안 되고 뭐 글씨 써도 안 되고 사진 찍어도 안 돼요.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사진 찍으면 막 사람이 달려와 찍지 말라고.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24시간 동안 핸드폰이 안 돼. 스마트폰 안 돼. 텔레비 못 봐. 인터넷 안 돼. 그러면 먹을 요리도 안 돼.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자기 먹기 수다 떨기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재밌는 게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안식일 식탁이에요. 유대인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를 최소 2시간에서 길면 7시간까지 떨어요. 자, 가족끼리 7시간 동안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수다 떤 적 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 어린애가 아빠 직장에서 아빠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름을 알아.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가는데 배웅도 안 하고 지들끼리 막 떠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들이라는 게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손님 대접하라고 자기 가족을 안 챙기잖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 아빠가 직장에서 우리는 얘랑 약속이 돼 있어도 직장 상사가 부르면 직장 상사 따라가죠? 우리 유대인은 어떠냐? 설령 직장 상사랑 약속이 있어도 아이한테 전화 오면 누구한테 간다? 얘한테 간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유대인 아버지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을 하버드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저녁 식사를 거른 적이 없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딸하고의 저녁 식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대. 우리는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 강조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은 밥을 먹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대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하버드의 원래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가 어떻게 하버드 들어올 수 있었니? 그랬더니 하버드 논술 문제가 내가 아빠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더 쉬웠어요. 자, 여러분, 그 저녁 식탁에서 안식 식탁에서 토론한 내용이 어디보다 수준이 높았다고요? 하버드 논술 문제보다 수준이 높았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버드 논술 기출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될까?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매주 하니까 그래. 매주. 그래서 한 살이면 자리가 있어. 한 살짜리가 90살짜리 할아버지랑 대화 토론 논쟁을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화하고 좀 커지면 토론이고 더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논쟁이 된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선생님도 앉고 애들도 앉고 질문대화 토론 논쟁. 그래서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끼리 질문대화 토론 논쟁. 자, 저 중학생의 표정을 보세요. 수다를 떨면 표정이 밝아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표정과 똑같죠? 어디 가나 여러분 둘씩 짝쳐서 대화 토론 논쟁. 예? 학생들끼리 이렇게 진지하게. 예? 학생들끼리.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할아버지들 저렇게 4명 5명 짝지어서 대화 토론 논쟁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유대인들이 선고한다. 여러분 이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세요? 양로원에서 화투 치실 건가요? 여러분 21세기에 그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여러분 미국 경영인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4가지가 나왔는데 신기하게 다 C로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강의를 들어서 길릴 수 있나요? 있는 게 있나요? 창의성 길릴 수 있나요? 뭘 길릴 수 있나요? 자, 하브루타를 해보세요.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길러지죠? 커뮤니케이션. 함께하는 공부기 때문에 뭐가 길러지죠? 협력. 여러분 토론하면 네가 아무리 정답 같은 얘기를 해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니까 하면 토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다른 의견, 새로운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의견, 다른 의견이 뭐예요?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그러니까 하브루타 하면 저절로 길러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이 하브루타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는데 이게 러닝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서 러닝 피라미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수만 개의 피라미드가 떠요. 이게 뭐냐면 강의를 하면 하루 있다가 5% 남고, 예?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 하루 있다가 얼마가 남고 10%, 시청각 20, 예, 현장계락 30, 토론이 50, 직접 해보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이 75. 그런데 체험보다 더 많이 남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누가 공부하는 건가요? 선생님이죠. 선생님한테 몇 번 남다고요? 90이 남아요. 학생한테 하루 있다 몇 번 남다고요? 5% 3일 있으면 빵.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가르치기로 1시간 하면 될 것을 리딩으로 몇 시간 해야 되나 읽기로 10대 90입니까? 9시간 해야 되고요. 강의를 들으려면 몇 시간 들어야 되나요? 18시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뒤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 방법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브루타는 뭐냐? 모둠 토론 50%, 직접 말로 하기, 체험, 프랙티스, 그 다음에 짝토론, 다른 사람 가르치기, 이 3가지가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바꾸는 게 여러분 국가의 문화와 연결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뭘 즐겼어요? 경연을 즐겼죠. 경연이 뭐 하는 자리예요? 토론과 논쟁하는 자리예요. 이런 토론과 논쟁이 살면 세종시대가 되고 지시와 명령이 살면 연산군 시대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방법이 소통이냐 대화냐 토론이냐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문화를 만들어요. 우리가 불통의 정부 뭐 소통이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이 안 된다, 뭐 저기 모래알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 바로 공부 방법이 혼자 책 가지고 씨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빨리 대화, 토론, 소통으로 바꿔야 된다.
그건 여러분 집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 지금 학교에서는 하브루타 바람이 아주 너무너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하브루타예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의 눈높이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엄마의 입장이라 아빠의 입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대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나요? 질문.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의 날로. 무슨 날로요? 가족의 날로. 합의를 봐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루를 가족의 날로 정하시고 가능하면 미디어를 금식을 해. 그러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뮤지컬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예요. 맛있게 먹는다. 수다를 떤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 여러분 온 가족이 참여해서 놀이로 하시라. 놀이로. 그렇게 여러분이 음식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사서 드셔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다 떨기.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는 가족끼리 수다 떠는 시간이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을 높이는. 그래서 사랑의 유대관계를 높이면 여러분 집이 뭐가 되죠? 홈이 돼, 홈. 그러면 유대인 아까 표정 보셨죠? 표정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굴러와. 더불어서 여러분 질문과 토론이 뭘 만든다고요? 뇌를 샤프하게 만들어. 그래서 고동사고로 길러져. 그래서 노벨상 30%, 아이비리 30% 등등 성공을 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 성공과 행복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는 방법. 여러분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좋은 학교 찾아다녀서 그거 외주하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와 아주 사소한 것더라도 목적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목적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삶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수다를 떠시고 그러면 아이들의 뇌가 좋아지면서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높아져서 행복과 성공을 함께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3,8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증명을 이미 끝내놨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 하브루타가 있다. 감사합니다.